주제는 부강약품 되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강약품이 오늘 또 선정된 테마주가 되겠는데요. 테마주, 오늘 또 부강약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될까요? 네, 유럽 쪽에서는요, 지금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중증 환자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주말 사이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도 덱사메타손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덱사메타손 관련주라고 불려지는 그런 종목들 국내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 부강약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부강약품. 그런데 부강약품은 자체적으로 이 덱사메타손 외에도 실제로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라는 그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임상 이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레보비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비형 간염 치료제인데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에 대한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느 국내 기업 중 안에서도 국내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웬일인지 그 덱사메타손 관련주 안에서도 신일제약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다소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는 비교적 약했고요.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레보비르에 대한 뚜껑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생각보다 오늘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테마주는 부강약품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레보비르라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강약품을 선택을 해주신 건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나타냅니다. 4거래일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보비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적응증 확대에 따른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를 그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를 모집을 하는 것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 환자 모집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일단은 부강약품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서 다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게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증 환자를 그 참여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 애를 먹었었는데 일단 국내에서 환자 모집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3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비형 간염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근육 쪽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일단 이 물질로는 임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부분도 엮여 있으니까요. 덱사메타손이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중증 환자에게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제약사들, 관련되어 있는 일부 제약사들로 돌아가는 그 수익이나 마진에 있어서는 이 덱사메타손이 특허 자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이 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큰 수익을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부강약품이 덱사메타손 관련주라서가 아니라 이 레보비르라는 그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임상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3상까지 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제약사로부터 또다시 하나의 마진을 줄 수 있는 앞으로 효자 그 치료제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술적인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많이 올랐어요.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 만 한 2, 3천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고점 4만 6천 원대까지 한 3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고점 영역대가요. 3만 5천 원에서부터 4만 5천 원 약간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고점 라인대도. 그런데 지난 8월 말에도요. 다시금 최고점 부근인 4만 6천 원대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시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21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에서 밑단 지지가 일단 나와줘야 되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조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특별한 지지 라인 없이 하락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가격대가 2만 한 7, 8천 원 선을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보비루 항바이러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임상 3상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지지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는지 하단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광약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